이분은 리니지 1을 이제 여러 계정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지금 컴퓨터 이제 사양이 린필드더라고요. 린필드의 GT450. 이 타워쿨러는 직접 이제 사서 이제 낀 분입니다. 원래 작년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올라다가 이제 올해 가지고 왔대요. 블로그 보고 온 분입니다. 거의 블로그 보고 오죠. 근데 계정 2개를 돌리면 괜찮은데 계정 3개부터는 이게 엄청나게 느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리니지를 자동으로 돌리면서 영화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겨워서 이제 일단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리니지 1이기 때문에 린필드가 이제 4코어잖아요. 물론 이제 성능은 뭐 1세대이기 때문에 뭐 i3 그러니까 샌디브리지 이후에 나온 i3랑 린필드 i5랑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 그래픽카드 문제는 아니죠. 리니지 1이니까. 근데 램을 여쭤보니까 램이 2기가짜리 2개 꼽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램부터 꼽아보자. 램 4기가짜리 2개를 꼽아서 램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램 2개를 꼽아서 했는데 안 되면 그때 컴퓨터 이 내부 시스템만 바꾸자 그랬어요. 내부 시스템만. 왜냐면 SSD도 지금 500기가 달려있고 하드도 2테라입니다. 1테라인가 2테라인가. 그 파워도 600W 새로 끼는 거죠. 이것도 이분이 새로 했나? 이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데 이 시절 때 파워가 아니죠. 여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 보드가 린필드 시절 보드가 램 슬롯 하나당 4기가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때 보드 중에 좀 저가 보드는 램 2기가밖에 지원 안 하는 게 많습니다. 램 슬롯 하나당 2기가 지원해요. 그래서 총 뭐 지원해봤자 4기가고 좀 비싼 보드여야지만 4기가짜리 이제 4개에서 16기가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더 좋은 보드는 이제 8기가짜리에서 있었나? 1세대 DDR3 사용하는 보드 중에서 8기가에서 32기가 지원하는 게 있으면 없으면 모르겠네요. 여튼 많습니다. 그 램 8기가를 지원 안 하는 보드가. 그리고 어이없게 막 12800 인식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램 이제 인식되냐 안 되냐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지고 오라고 했죠. 램 인식되면 일단 8기가를 한번 꼽아보죠.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램을 이제 4기가짜리 2개를 꼽아봤어요. 2개 꼽아보니까 되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라고 이제 하랬는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냥 한 대 새로 더 사겠대요. 이거를 이제 이건 그냥 그대로 쓰고 한 대를 더 사겠대요. 그러니까 램을 올려서 사용을 하고 한 대를 더 사서 리니지 계정을 또 돌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그냥 느낌이 그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걸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처음에 이제 라이젠으로 하려고 했는데 리니지 1이 계정 하나만 돌리면 상관없는데 계정 2개 돌리면서부터 라이젠이 안 된 그 에러가 심하대요. 그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답니다. 계정 2개, 3개 돌리게 되면 갑자기 속도가 확 떨어진대요, 라이젠은. 이런 경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뭐 어디서 얼핏 듣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듣기로는 그 게임을 개발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그 인텔 기반, AMD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 뭐였지? 캡처보드가 그랬어요. 캡처보드 있잖아요. 그게, 인텔 기반으로 개발된 캡처보드는, 인텔 보드에는 4K로 캡처가 되는데, AMD는 1980으로 캡처가 안 됩니다. 게임도 그럴 수 있죠. 그 게임을 만들 때 인텔 기반으로 만들었으면. 그래서 이제 i5 9400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뭘로 하냐 하다가 108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튼 이거는 이제 램 이게 2기가짜리 2개 요거를 빼고 이제 4기가짜리 2개로 꼽았어요. 근데 요 타워쿨러가 이 펜이 너무 빨라요. 이분이 직접 달았는데 이 보드에서 물론 펜수도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아무리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얘가 되게 많아요. 뭐 케이스, 펜 속도 조절하는 거. 펜 가운데 놓으면 중지, 정지, 요로 앞으로 밀면 약하게, 뒤로 밀면 강하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 프로그램 들어가서 펜 속도 뭐 위로 클릭, 밑으로 클릭. 그거보다 손으로 딱딱 올리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방에 스위치 불 켜는 거는 똑딱이 스위치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핸드폰 열어가지고 온, 오프 하는 게 낫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스위치 눌러가지고 저기 형광등 불 켜는 게 더 편합니까?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더 편한 것도 있겠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이제 많이 쓰냐? 그거는 섬세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요. 섬세한 조절. 하드웨어적인 거는 섬세한 조절이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펜 속도를 10단계로 조절하려면 딱딱딱딱딱딱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로 하면 간단하죠. 하지만 그런 섬세한 조절이 필요 없는 것은 무조건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나은 거예요. 고장도 안 나고. 여튼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바이오스 들어가서 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고보드는 바이오스가 풀려요. 잘 풀립니다. 잘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다 저항을, 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윙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또 이거 두 개 다 도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돌잖아요, 펜이. 이분이 또 펜 2개짜리 샀습니다. 2개 다 도니까 더 시끄럽죠. 제가 손으로 딱 막으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항을 이제 2개를 다 꼈습니다. 그냥 2개를 다 꼈어요. 이 타워쿨러 펜은 요거만 돌아도 돼요. 요거는 그냥 폼입니다. 이것도 안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 바람이 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불러 들어가서 여기로 빠지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러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 바람이 불러 들어가는 것이 이 히팅식을 시키는 거지, 요거는 빠지는 거예요. 요 펜은.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펜은 안 돌아도 됩니다. 이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타워쿨러가 요거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펜 2개 달리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공기 흐름을 빠르게 빼는 거죠. 여기서 불러들인 바람을 여기서 배기가 빼주면 더 빠르게 빠지죠, 이게. 순환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개를 이제 장착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후면 펜이 120mm로 되게 빨리 돌아야 돼요. 공기의 흐름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호수에 물 넣는 것처럼. 컴퓨터 부품에 대해 접근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인테리어나 아니면 우리 뭐 자동차 정비 이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컴퓨터 하는 애들은 대부분 컴퓨터 부분밖에 몰라요. 저번에 제가 어떤 리플 보니까 파워 안에 이 전원선 있잖아요. 제가 이거 잘라서 딱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를 잘라서 묶으면 어떡함 선을? 저러면 뭐 또 정전기가 일어나고 저거 컴퓨터 C볼트가 또 그래픽카드 최대 전류를 줄 때 뭐 전류량이 얼마며 위험하며 불날 수 있으며 개소리를 찍찍 적어대는데, 야 이 병. 야, 너 컴퓨터 파워밖에 모르지? 너 컴퓨터 부분밖에 모르잖아. 나는 5분기 연결한 380V 10스퀘어 전선도 잘라서 내가 직접 연결했어. C볼트인데 뭘 의미가 있어. 이 리플 단 놈은 220V, 380V 전선 규격 있잖아요. 로맥스 전선이나, 그런 게 뭔 종류인지도 몰라요. 그, 허용 암페어에 따라, 우리 차단기 허용 암페어에 따라 필요한 그 스퀘어라고 하죠, 두께. 그 전선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애야. 난 인테리어 하면서 그것까지 다 확인해봤어. 차단기 용량까지 확인하면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컴퓨터가 아니라 전기 승합에 대해서, 영상을 안 올렸구나. 그 블로그에 글이 있는데, 우리가 380V에서 우리가 이제 5분기 같은 거, 피자집에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 곳에서 이제 전기가 딸리면 한국전력에 승합이라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승합이 아니에요. 승합이란 건 사라졌잖아요. 440V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량을 올려가지고 이제 380V 전기를 세게 하는 거잖아요. 전류량을. 전압이 아니라. 근데 그걸 승압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소비전력, 그러니까 계약전력을 올려야지만 마치 전기가 세지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게 뭐 개소리 하고 있어. 여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관이 있고 팬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서 바람이 300의 양이 불러 들어와요. 그럼 그것이 뒤에서 300이 빠져야 됩니다. 이건 자동차 흡기배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튜닝을 시킬 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먹는 공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걸 흡기 튜닝이라 그래요. 그 흡기 튜닝에서 공기를 2배로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기도 2배로 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에서 앞에서 300에 원래 100 먹던 거는 300 먹으면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뒤에서 300이 빠져야 돼요. 근데 후면팬이 만약에 후면팬이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앞에서 많이 먹어봤자 여기서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라는 것이 컴퓨터 찌질이들은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막 촛불 가지고 와서 실험하고 아휴 너희들은 왜 그러냐?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찌질한 거야? 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희들 만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럼 막 야 너 그럼 너 저기 포카칩이랑 포테이토칩 살 때 중량 있잖아 중량 그 뒤에 뒤집어가지고 42g이고 아 이거는 감자 함량이에요. 이건 61%고 이건 60%네. 61%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데 그거 계산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하루에 감자칩을 5개, 1개씩 먹으니 30이면 한 달이면 30개를 먹고 그럼 1%면 그것이 30%가 차이가 나면 1년이면 300%가 차이가 납니다. 300%라는 감자를 갈리는 개수로 계산하면 총 몇십 개며 그것을 1년에 얼마큼 더 섭취한다는 건강에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을 모르는 거. 아유. 그렇게 계산해야지 너희들은. 그렇게 컴퓨터 찐따들아. 응? 너희는 개몽이 안 돼. 그냥 타고난 DNA가 겁나게 찌질하고 쪼잔하고 짠돌이고 무슨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휴. 여튼 정상인 분들만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찐따들은 좀 꺼져. 너희들랑 똑같은 찐따 방송하는 애들 있잖아. 그 너희랑 똑같은 애들이 컴퓨터 그 영상 이렇게 유튜브 올리는 애들 90%가 겁나 찌질이들입니다. 좀 본 적은 없지만 제 영상 올리기도 바쁘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끔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알바나 얘네들이 뭐 듣고 하는 거 보면 목소리부터가 겁나 찌질. 아 이거는 나 미치겠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 찌질함이 그냥 확 그냥 무슨 해일처럼 내 몸에 오는 것 같아. 그냥 막 듣고만 있어 너무 막 그 거부감 일으키는. 여튼 요거는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펜이 2개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2개 다 저항을 달았어요. 2개 다. 그래서 컴퓨터 좀 아는 분들은 요거 펜 2개짜리랑 하나짜리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펜 하나 달려있는 거는 23,000원인데 펜 2개 달려있는 거는 26,000원 밖에 안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그게 뭐지? EDDY 그 아스라인가? 거기서 나온 제품이죠. 그 펜 2개 달리는 데 싸요. 그래서 좀 아는 분은 요 펜을 아예 꺼놓습니다. 요거를 아예 작동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쓰다가 몇 년 쓰다가 이게 소음이 나잖아요. 그럼 요걸로 교체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기 겉으로 보기에는 먼지가 별로 없었는데 먼지 불어보니까 먼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먼지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컴프레셔로 여기 당연히 저는 없는 상태죠. 이 CPU 팬 돌리니까 이게 불이 켜지더라고요. 이 설계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뭐 풍력 발전입니까? 이게 바람 쐬니까 돌더라고요. 이 제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펠러가 되게 세게 도니까 이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놨습니다. 신기해가지고. 그 설계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여튼 이 컴퓨터는 제가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다 뭐 건드기 별로 없죠. 청소하고 램 저기 되는 것만 확인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저항 2개 이거 서비스로 껴드리지 컴퓨터도 구입하는 분들이 이거 얼마 한다고. 그리고 이제 i5 그거는 같이 부품을 골랐어요. CPU는 i5 9400으로 하고 보드는 아무거나 써도 되죠. H310 싼 거 쓰면 됩니다. 또 보드에 따라 성능 어쩌죠. 그럼 오버클럭 할 사람 비싼 보드는 Z390 Z1750 이런 보드들은 그냥 오버클럭을 위한 보드라고 보면 됩니다. 오버클럭을 안 할 거면 아무 보드나 써도 됩니다. 뭐든지 단순할수록 고장 안 나는 거예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독일 제품이 오래 쓰는 이유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작동되는 이유가 냉동고면 그 냉동 하나에만 딱 충실해요. 다른 잡다한 기능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알아서 선택하고 SS는 이제 이걸로 하고 여기 2개로 선택돼 있어. SS 이걸로 하고 마우스는 이제 같이 골랐어요. 이거를 보면서 마우스는 요즘 뭐 쓰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그냥 로지텍 이거
G10 이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걸 했고, 키보드는 이제 적축을 했습니다. 그냥 기계식 썼어요. 요즘 기계식이 비싸잖아요. 제가 기계식 키보드 살 때만 해도 기계식이 13만원, 12만원 했어요. 제일 싼 게 그것도. 근데 기계식이 미쳐가지고 막 3만원만 하고 2만원만, 2만원짜리도 있더라고. 25,000짜리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튼, 스카이 디지털, 요게 불빛이 너무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불빛 있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게 골랐습니다. 모니터는 요걸로 했거든요. 대선 글로벌 코리아 무결점. 중소기업 거는 무결점 사야 돼요. 무결점 안 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무결점 사야 돼요. 32인치에 이제 해상도만 2560으로 했습니다. 이게 주사위는 75예요. 이분이 FPS 게임,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건 안 하기 때문에 144가 굳이 필요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요걸 해서 요거 20만원 밖에 안 해요. 20만원 밖에. 32인치 2560 해상도 모니터가 20만원. 예전에는 되게 비쌌는데 이제 되게 싸졌죠. 그래서 요거 사면 됩니다. 모니터가 커야지만 여기다가 리니지 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 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분이 그래픽 카드를 이제 저랑 같이 고민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1660 Ti 하려고 그랬습니다. 1660 Ti를 이제 원래 제일 처음에 1060 3기가 다 하나 된다 그랬어요. 제가 리니지 1은 그냥 저기 GT 40 달아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뭐 게임 할 거 많이 생각한다고 1660 Ti 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60 6기가보다 더 좋은 걸 달고 싶다는 거죠. 근데 1660 Ti가 이게 가격이 비싸요. 아직 뭐 제일 싼 게 지금 33만원이에요. 33만원, 뭐 35만원. 그리고 비싼 모델은 뭐 더 올라가면 뭐 더 비싸죠. 보통 34만원, 35만원. MSI 이건 36만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660 Ti로 할까 하다가 이제 그거는 계속 그랬죠. 제가 낭비라고 이거는 1660 Ti 하지 마시고 그냥 1060 3기가 하시라고 했죠. 그런데 다른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이랬죠. 169 Ti 이거 새거 사는 바에 차라리 1080 중고상이 낫죠. 무상에스. 그러니까 그분이 1080이요? 그래서 1080 중고에 갑자기 이제 딱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1080 중고로 하기로 했습니다. 1080 중고가 이제 단화장터에서 이제 뒤져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SNK 있잖아요. SNK. 요게 이제 36만원인데, SNK 요게. 요 SNK 제품이 무상에서도 남은 게 되게 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저기 평택에 있는 학생한테 요거를 달았거든요, SNK 제품을. 고장이 나서 이제 에이스가 남았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에이스가 남아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에이스는 잘해줘요. 근데 이 제품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려요, 한 달을. 그래서 이건 좀 에바예요. 그리고 요 제품 있잖아요, 만리 제품이 이게 PC방에서 별로 사용 안 한 거더라고요. 이 단화장터는 업자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놔요. 채굴이면 채굴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걔네들이. 왜냐면 업자가 사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대략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채굴인지 아닌지 스티커 모양 이런 거 뭐 기름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채굴이면 채굴이라고 솔직하게 적어놓고 PC방에서 사용 안 한 거면 PC방에서 사용 안 했다고 말해놓고 PC방에서 사용했다고 말하고 채굴이 뭐 몇 개월에서 몇 개월 또 말합니다. 다. 그냥 이 그래픽카드 사기 안 당하고 싶으면 이 단화장터에서 사면 돼요. 당연히 여기 앞에 사업자라고 적혀있는 곳에서 사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요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35만 2천원에 판매가 되는데 요게 펜이 이게 블로워 방식이라고 요거 원펜짜리입니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냉각이 잘 안 됩니다. 이 블로워 방식 이게. 그래서 요거 말고 다른 거 이제 뒤져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35만원짜리 1080 그 PC방에서 사용한 거래요. PC방에서만 사용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요즘 채굴이 너무 많아서 PC방보다 채굴이 훨씬 가혹하죠. 근데 무상에스가 이게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1년 6개월 남았답니다. 그럼 뭐 충분히 살만하죠. 1년 6개월이면 무상에스가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죠. 1660 Ti보다 1080이 훨 낫죠. 1660 Ti가 1070보다 조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80은 아예 다른 거죠. 이건 이분이 그냥 쓰시라고 가지고 온 부품이에요. 사트 케이블 멋있네. 이게 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를 사는 분은 특징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 하나만 따로 사요. 요게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이게 하나가 필요한데 1000원짜리 하나 사기에는
좀 배송비도 아깝고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 삽니다. 여기 아마 2천 얼마 뭐 3천 할 거예요. 그 이왕 하나 사니까 이게 좋은 걸 사더라고요. 이거 뭐지? 아, 하나 더 사줬네. 더 있네, 하나 더.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램. 아, 이거는 아까 빼서 그 램이구나. 2기가짜리. 이건 보드? 이거 뭐지? CPU가 i3 4130. i3 4130은 그냥 두고 하셨네? 득템인데? 하긴 그저 공인비로 5만원 밖에 계산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지? 두 대나 사가지고 컴퓨터 찾으러 올 때 미니카 좀 좋아하시면 왕거미 레이스 요거 하나 선물로 드려야겠다.